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성 감독님, 남진 선생님 수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룹 영화 감독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선생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데뷔 60주년 맞은 소감이랑 본인 주인공으로 한 영화 주인공 하셔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까마득한 후배 임영웅 씨랑 동시기에 이렇게 영화 개봉하게 됐는데 맞붙은 소감도 궁금하고, 또 감독님께는 송가인 씨하고 홍진영 씨, 여러 장민호 씨랑 후배 나왔는데 그 섭외 했을 때 그분들 반응이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얘기하면 다 못하고요. 기억이 잘 못하니까. 처음 얘기 하나하나 해주세요. 처음 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주년을 맞이하신 소감에 대해서. 네, 저는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가수 활동한 지가 60년이 됐네요. 저도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지나와 보니까. 또 오늘 다큐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제 다큐라는 것보다도 60년 전 그 시절 저의 모습, 그때 제 감성을 지금에 와서 다시 되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부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큐라는 프로가 사실은 뭘 얘기할지 잘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60년 동안 노래했던 그 추억을 담아서 다시 볼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오늘 느낌. 그러나 오랜만에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제 가슴 속에 많은 뜨거운 그리움, 추억을 많이 느꼈던 제 자신에도 굉장히 가슴이 깊이 와닿던 그런 되돌아보는 그런 다큐라는 것을 오늘 오랜만에 느끼게 됐습니다. 후배인 임영웅과 함께 지금 동시에 개봉하게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소감 좀. 나는 뭘 개봉한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저는 60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좀 오래 세월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도 그렇고 가수로도 그렇고 노래 곡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후배님이 지금 뭘 한다는 건지 그건 전혀 모르니까 아마 뭘 하든 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혹시 감독님께 질문 나왔던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섭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일단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는 선생님 영화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 인터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저희가 진행을 제일 먼저 하고, 거기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 후배 가수분들, 선후배 가수분들 혹은 뭐 배우분들 이렇게 저희가 섭외를 한 건데, 일단 말씀드릴 때 선생님 인터뷰는 잘 마쳤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라던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선생님이 참여하는 영화는 당연히 해야죠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셨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섭외가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진 선생님께 혹시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반이었죠. 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오늘 저도 사실은 오늘 이 프로를 보면서 다큐가 이런 거구나. 본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내용이나 제가 했던 얘기는 100% 진실입니다. 가수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조금 미화도 시키고 좀 어떤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좋게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줄 몰라요. 있는 그대로 제가 60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어본 말은 그대로가 전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60년 동안 정말 팬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60년의 세월이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이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큐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정말 그분에게 모든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정말 그 팬들에게 보답하고 오늘 60년이나 세월이 있게 해준 팬들에게 잘 보답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큐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 남지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시면서 이제 처음에 남진이라는 가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를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구간이나 시기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영화 내용 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영화를 팬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 영화를 통해서 세월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고 그러잖아요. 60년이 강산이 6배 변했는데 어디 기억을 다 하겠어요?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진짜 옛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제게 좀 새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옛날 추억이 그립고 또 아까도 프로에 잠깐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저 그때 당시 저를 도와주신 몇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또 영화도 좀 해보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그때 당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죠? 이 영화를 팬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 팬들이 60년 팬이니까는 이 영화를 보면 옛날 10대 소녀 때, 20대 처녀 때 그때 시절이 생각나시겠죠? 그때 추억으로 돌아가면 추억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니까 그때 그 시절 남진이를 정말 사랑해주고 성원해주고 아껴주셨던 그 세월 속에 오늘을 봤으니까 많은 추억들이 생각나시겠죠. 하여튼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시고 앞으로도 더 그 사랑을 추억을 갖고 계속 성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다큐를 좀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좀 기획 단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진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영화 속에서 마지막 무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던 마지막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남지 선생님 먼저 그냥 답변을 할까요?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이 다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가 또 다져집니다. 이제 이런 세월이 많이 온 만큼 정말 우리 팬들도 10대에서 지금은 60대, 70대, 80대가 되셨잖아요. 정말 함께하는 우리 팬들에게 정말 인생의 마무리, 노래의 마무리를 내가 아꼈고 사랑해줬고 성원해줬던 가수가 이렇게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사라져 가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노래를 남겨드리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꼭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 연출을 맡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랑 제가 친분이 따로 또 다른 분야로 또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됐어요. 남진 선생님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또 이제 술김에 제가 저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왠지 그냥 제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던져봤는데 또 됐든 그래 너 해라 라고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토리를 짜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다큐라는 거는 스토리를 사전에 다 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영감을 얻거나 어떤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 자체는 선생님 첫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사실은 선생님께서 대기하시는 시간 동안 저와 이제 이런저런 뭐 인터뷰 외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때 가장 꽂혔던 말이 영웅은 시대를 만들고 시대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의 일대기라던가 선생님의 인생 뭐 이런 걸 다루는 다큐는 방송에서 우리가 많이 보니까 시대를 얘기할 수 있는, 남진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남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 대중문화, 대중가요의 역사를 다뤄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님과 함께를 비롯해서 가슴 아프게 등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된 총 5곡을 선생님께서 부르셨는데 해당 곡들을 선정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상징적인 곡들이라는 생각을 일단 우선적으로 했고요. 5곡이라는 리밋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시간이 좀 우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서 5곡을 우리가 뽑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영감을 얻은 거는 저희가 우리 영화에도 출연해 주셨지만 세대교회 박주홍 목사님께서 선생님은 평소에 연습을 통기타를 치면서 혼자 노래 연습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통기타에다가 노래 부르는 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쿠스틱 버전으로 해서 선생님을 소극장 무대에 세워보는 거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일단 거기 이제 상상력이 좀 발휘가 되었고, 그러면은 기존에 뭐 님과 함께라던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뭐 브라스라던가 이제 코러스를 뺀 버전, 어쿠스틱 버전은 제가 들어본 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님과 함께라던가 모르리, 빈잔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버전이 있기도 할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곡들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 그림이 생각보다 저는 잘 나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독님 기획 덕분에 선생님께서도 어쿠스틱 버전의 음악을 처음으로 불러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모든 곡을 단 한 번만에 원테이크로 소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곡들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좀 불러보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연습 없이 한 번 했던 노래예요. 이 촬영한 게 연습 한 번도 안 해보고 바로 한 번 해서 한 번에 그냥 했는데, 저도 조금 제가 지금까지 불러면서 그렇게 불러보긴 혼자 연습할 때 해봤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녹화를 한다든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오늘 봤어요. 뭐 그런 대로 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나 좀 색다른 것은 정말 처음 해본 무대였습니다. 아까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남진 선생님께서도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잔희 선생님부터 뭐 장윤정 되게 쟁쟁한 후배들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 후배들이 또 바쁜데도 또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서 출연해서 또 자기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담겨주고 함께해줘서 제가 우리 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현재 한국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잖아요. K-팝에 대한 인기도 뚜렷하고 또 국내에서는 트로트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더 뭔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시는 소감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트로트라는 것을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트로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롯이 아니에요. 트롯은 리듬을 얘기하는 거야. 뽕짝, 우리 말하는 뽕짝이 트롯이지 지금 내가 부른 빈잔 3, 4호가 트롯이에요? 아니에요. 뭐 우리 가요가 다 트롯인 줄 알아. 트롯은 그야말로 불란서 노래가 트롯이고 그게 앵가가 돼서 또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시절 리듬이 트로트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노래는 우리 방탄소년단이 트롯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후배들이 전부 트롯을 해요? 천만에 말이에요. 댄스곡이잖아요. 댄스곡이죠. 트롯은 그야말로 뽕짝만이
트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가 우리 가요가 트롯이라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채로운 장르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어쨌든 K-pop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그렇죠. 받고 있으니까 K-팝이지 네, 트롯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소감을 좀 듣고 너무너무 싶습니다. 좋죠. 세계적으로 이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아필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대중 가요가 우리 한국 가요가 K-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예술에는 벽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사상도 없고 뭐 또 그냥 예술은 감성이고 예술일 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가요가 K-팝이 세계에 사랑받고 알려진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또 후배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영화 속에서 나를 찾는 곳이 없다면 내가 찾아가겠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신 대목도 있고 영화를 보면 사실 어떤 뮤지션들보다 팬을 좀 소중히 하신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에게 팬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던 팬들이 세월이 지나서 저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팬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과 함께 더 사랑을 나누고 좋은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거죠. 가수라는 게 팬이 없이 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가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해서 우리 팬들이 정말 즐길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남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를 찍고 나니 또 어떤 분이신 것 같고 팬들이 어떤 분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투샷이 잡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맡게 돼서 처음 인터뷰할 때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여지껏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뵌 분들 중에서 가장 기운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를 제가 누구한테도 또 이렇게 다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정말 싫은 내색이나 이런 걸 너무 그러니까 아예 안 하시고 너무 흔쾌히 뭐 소극장 공연 같은 것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에서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젊게 영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너무 우리 흘러간 가요들을 장르 구분 없이 다 그냥 뭉뚱그려서 트로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장르도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선생님만큼 다양한 장르를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가수들이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 저는 선생님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특히나 뭐 이제 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뭐 제 또래라던가 그 밑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봤을 때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혼합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대중음악,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가수 남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해요. 사전에 1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남윤 선생님이 영화 개봉을 하는데 뭐 예상 관객 수 아니면 뭐 희망 관객 수를 뭐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정확한 뭐 수치는 좀 어려우시다고요. 아니 많이 들으면 좋죠. 정말 특히 우리 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억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억을 함께하는 다큐지 우리 또 요즘 후배님들처럼 뭐 인기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세월이 벌써 오래 갔기 때문에 옛날
저와 함께 해주셨던 또 저를 어느 한순간이라도 사랑해 주셨던 팬들이 이 다큐를 보면서 옛 추억도 함께 하고 다시 또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9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감독님과 선생님 각각 예비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비 광복이라는 것은 어떤 아직 선생님의 팬분들. 아니 뭐 말할 것이 없이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 다큐는 또 추억과 그림과 또 노래니까 또 다르죠. 추억 속에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또 요즘 분들은 잘 그 느낌이 있을 수가 없죠. 옛 아까 되겠지만은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옛 추억을 함께 해주시는 좀 나이 좀 잡순 분들은 남녀 다 할 것 없이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게 이 다큐를 함께 해주셨으면은 정말 보지는 못하더라도 느낌으로 감사하고 흐뭇할 것 같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이 다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사실은 그 오전에 저희 친할머니 입관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는 저희 친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5월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떠나시고 그저께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떠나셨는데 꼭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한다 그럴 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거든요. 일단 뭐 손주가 한다 그러니까 좋아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 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십니다. 아무래도 오늘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박성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과 함께한 가수가 남진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제 그 어르신들께 비록 영화를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선생님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예비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장례 정리 후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선생님은 잠깐 이쪽으로 대기해 주시면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시면 되세요. 예, 앞에 봐주시면 되고요. 먼저 가벼운 포즈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 이렇게 인사. 네, 선생님 따봉 자세 한 번만 취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영화 잘 되라고 파이팅 포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투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하게 붙어서 좀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두 분 함께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오케이. 예, 이대로 촬영 마감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저희 퇴장하고 장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은 거.